네,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지난 2009년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검찰에 권고했습니다. 이슈플러스 신세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. 신 기자, 먼저 장자연 사건 어떤 사건이었는지 짚고 넘어가 볼까요? 네, 지난 2009년 3월에 당시 27살이었던 신인 배우 장자연 씨가 조선일보 사주 관계자 등 언론계와 재계 그리고 금융계 유력 인사들에 대한 성접대를 강요받았다는 이 유서를 남기고 자살한 사건인데요. 당시 유서에는 회사가 술집, 무슨 호텔도 아니고 정말이지 접견장에, 욕실에, 밀실방 같은 곳에 침대에 3층 밀실에서 내 몸을 제 맘대로 탐했다 이런 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. 어머니 제삿날까지 접대 자리에 불려나갔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. 유서에 직접적으로 실명이 거론된 인사들만 총 31명이 됩니다. 유서 내용이 아주 구체적인데 당시 검경 수사가 어떻게 진행됐었죠? 네, 1차 수사는 경기 분당경찰서에서 이뤄졌고 이후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사건을 넘겨받아 한 달가량 더 보강조사를 벌였습니다. 요란하게 수사가 진행됐지만 결과적으로 기소된 사람은 장자연 씨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 단 2명에 불과했습니다. 뭐 성접대 신물이 나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이 얘기는 쑥 빠진 전형적인 용두사미 수사네요. 네, 경찰은 그나마 9명을 입건을 해서 5명을 강요죄 등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는데요. 검찰은 이 가운데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 단 2명만 장씨 폭행 혐의 등을 적용해서 기소를 했을 뿐 강요죄는 쏙 빼놨습니다. 강요죄 혐의가 쏙 빠진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. 네,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. 고 장자연 씨의 경우에는 이 의무 없는 일이 바로 성접대에 해당합니다. 장자연 씨는 실제 유서에서 방에 가둬놓고 손과 페트병으로 머리를 수없이 때렸다. 협박에 온갖 욕설로 구타를 당했다고 적었는데요. 강요죄 혐의로 기소를 하면 강요의 내용, 즉 성접대 사실을 경찰이 입증을 해야 하는데 그야말로 장자연 사건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부분을 쏙 빼놓고 기소를 한 겁니다. 뭐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이 권한을 남용하는 거 아닌가요, 그러면? 네, 그렇습니다. 이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장자연 사건 재조사를 권고를 하면서 사건 유형을 기타 검찰이 관련된 인권침해 또는 검찰권 남용 의혹을 받고 있는 사건으로 분류한 것도 이 같은 배경과 이유 때문입니다. 검찰이 재조사를 하게 되면 이게 다시 수사로 이어질 수가 있나요? 공소시효가 어떻게 되나요? 네, 최근 이 장자연 씨 계좌에 수십 명의 남성이 수백만 원씩 또 수억 원을 입금한 사실이 새로 드러나기도 했는데요. 성접대가 있었고 이를 단순 성매매로 본다면 장자연 사건은 2009년 발생했으니까 성매매 공소시효는 5년으로 이미 지났습니다. 강요죄 공소시효도 7년이기 때문에 이미 만료가 된 상태입니다. 강압에 의한 성관계, 강간으로는 처벌이나 수사를 할 수가 없나요? 네, 현행 강간죄 공소시효는 10년인데요. 이 성폭력 처벌법 규정만 놓고 보면 공소시효가 빠듯하긴 하지만 남아는 있습니다. 문제는 해당 법 조항이 2012년 9월부터 시행됐다는 점인데요. 그전에는 강간죄 공소시효는 7년이었습니다. 하지만 장 씨가 이미 사망을 했기 때문에 실제 수사와 기소로 이어지기는 어렵지 않겠냐는 게 이 법조계의 의견 분석이 많습니다. 김도훈 변호사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. 장 씨가 사망을 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증거인 피해자인 진술을 확보할 수가 없고 다른 증거들도 남아있는 것이 있을지 과연 의문이기 때문에 관련자를 처벌하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. 네, 결국에는 이 검찰 재조사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당시 수사와 기소가 적절했는지 또 어떤 과정과 판단을 거쳐서 이른바 유력 인사들을 혐의 없음으로 처리했는지 등에 대한 조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. 뭐 장자연 씨 계좌에 수백만 원씩 입금한 남성들이 당시 뭐 김밥 값으로 줬다 뭐 이런 황당한 진술을 했다고 하는데 기소도 안 했는데 처벌은 나중 문제고 이번에는 꼭 진실이라도 좀 명확히 밝혀졌으면 좋겠네요. 잘 들었습니다.